연이은 태풍과 긴 장마 탓에 올해 경북 동해안의 벼농사가 흉작입니다. 수확량이 크게 줄고 등급도 낮아졌는데 재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이 시급합니다. 포항에서 지난 7일 이후 13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는데요. 환경단체와 원전 인근 주민들도 이미 폐쇄된 원전을 정치권에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은 낮게 추정한 반면 비용은 과다 추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조기 폐쇄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지역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돼서 폐쇄돼야 된다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 사실 자체에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며 감사원이 계산한 경제성에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설비 보완 비용이 빠져 있어 이번 감사는 안전성이 희생된 경제성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대개 노원전이고 경주 지진 이후에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설비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했다라면은 월성 1호기는 분명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월성 1호기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껏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무관심해온 정치권이 주민 안전은 뒷전인 채 월성 1호기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식하고 이럴 때 별 관심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왜 지금 와가지고 가리느까 지금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 정쟁으로 삼아서 하는지를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1호기 하나만 세웠는데도 수치가 줄었더라 이거지. 그러면 얼마나 주민들한테는 좋은 일이야.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야당의 거듭된 요구로 진행된 감사원의 반쪽짜리 감사 결과 발표에 정작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원전이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됐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유례 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에 올해 벼농사가 흉작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은 강풍의 염분 피해까지 입으면서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등급도 형편없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색이 내려앉은 들녘에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추수를 해보니 수확량이 더 줄었습니다. 금년은 흉년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작년만 해도 첫 평당에 55포대기 40kg짜리 55포대기쯤 났는데 금년에는 45포대기 채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20% 정도 줄다 보니 수매 기준으로 가격은 조금 오름세입니다. 작년에는 조곡 40kg에 6만 원 정도 갔는데 올해는 한 6만 5천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미를 풀면 가격 상승은 얼마 가지 못해 꺾이고 말 것입니다. 바람이 강했던 해안 지역은 벼잎이 하얗게 변하는 백수 현상으로 수확을 포기한 논도 있습니다. 태풍에 딸려온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탈곡해봐야 건질 게 없습니다. 예년에는 특등과 1등급이 8, 90%였지만 올해는 30% 선에 불과하고 좀처럼 나오지 않던 3등급도 있습니다. 종전에 같으면 1등, 2등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아요. 3등도 나오고 등 외도 나올 기고.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대책은 피해별을 싼 값에 수매해 주는 것 외에는 없어 농민의 한숨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올해 수확량이 적었던 것은 벼 쓰러짐 때문, 잦은 태풍 등 기후 변화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주시의 경우 삼광벼가 87%를 차지해
사실상 단일 품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삼광벼가 밥맛은 좋지만 쓰러짐에 약해 위험성 분산 차원에서 경주시는 한두 개 품종을 더 확보하기 위해 수년째 실험하고 있습니다. 새칠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4년차 지역 적응 시험을 하고 있고 안평벼는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상강벼보다는 확실히 도복에 강합니다. 오늘 식탁에 오른 밥 한 그릇은 풍년일 때는 몰랐던 농민의 수고로움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에서 지난 7일 이후 13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포항 지역 누적 확진자가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포항시 북구에 사는 남성으로 지난 19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심층 역학조사 및 추가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물 반응조 증설 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상임위원회의 부결을 뒤엎고 어제 포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달 16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사안이 본회의에서 직접 안건 채택 뒤 통과된 사례는 포항시 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포항시는 당장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 등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지만 이 사업을 반대해온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수치 계산 및 업체 선정 방식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론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펼쳐졌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으로 소멸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출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최근 불거진 대구 경북 행정통합론에 대해 행정통합이 곧 지역 발전과 이어질 수 없고 대구에 경북의 인재와 자산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부의 여론조사에서 반대와 유보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지방 분권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 지역 분권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도내 대구 경북 안에서도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합이라는 이슈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30년 내에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9개가 사라지고 대구도 일부 소멸 지역에 들어가는 만큼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할 때 행정기관은 안동으로 다 보내는 그런 약속들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안동 예천 지역은 워싱턴처럼 발전시키고 대구는 뉴욕처럼 하자. 그래서 윈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언이 일부 의원들은 행정통합을 해도 경북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현재 조성 중인 도청 신도시가 무용지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오히려 행정통합이 경북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 중인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는 무용지물화될 것이다. 그리고 대구로의 인구나 돈으로 쏠리면 이 밖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들 것과 농산물 값 하락과 농촌 경제 피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민수당 제정 등 경북의 산적한 난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지역경제 회생 대책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는 등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대구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국세청에 지속적인 세정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세정 지원 건수에 비해 금액이 적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더 어려워졌는데 정말 세금 때문에 더 죽겠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지방국세청 단위에서도 세정 지원 등을 통해서 해소해주고 상담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중앙에 전달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앞으로 그 현장에 대한 여론을 더 많이 좀 수렴해서 그 기재부나 아니면 본청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금 사용 과정에서 부가세를 이유로 카드 결제 때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이 가맹점에 수수료를 주고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가운데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력 업종인 제조업 생산이 급감하고 있다며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금년 2, 4분기부터 전국 평균보다 한 5에서 7배 감소율이, 특히 대구는 경북도 이제 감소율이 크긴 한데 대구가 경북보다도 2배 이상 큽니다. 감소율이 보니까. 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이나 섬유 이런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 지역의 자동차 부품 공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타격을 입었던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현황 조사나 통계자료 작성 같은 소극적 업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래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 경북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어서 당면 현안 해결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여야 의원 모두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쟁 관계의 조직 폭력배들에게 보복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붙잡힌 포항 지역 조직 폭력배 19명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며 다만 이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경쟁관계의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조직원들을 폭행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포항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부지 매입을 조건으로 소유자 채권단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포항 지열발전 부지를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산업부와 포항시가 예산을 함께 투입해 포항 지열발전소 땅을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지열발전 부지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열정 내 관측 장비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민연대는 오늘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전교조 포항지회와 포항여성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등 17곳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포항시민연대는 앞으로 포항시민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면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스코 등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미세먼지의 영향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셨다면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남해상을 지나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가을철 수확기의 비 소식입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오전까지는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고 한낮에는 경주 22도, 포항과 영덕, 울진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20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목요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본격 겨울을 알리는 절기 상강인 금요일에는 기온이 4도에서 5도 정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